어벤져스 엔드게임을 N회차 관람하며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 영화를 보면서 떡밥 및 오마주가 될 만한 장면을 필기하면서 감상하는 노고까지 취한 결과 드디어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모든 장면을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관람하며 영화에서 발견한 모든 떡밥과 오마주를 분석, 정리해보겠습니다. 초반에 등장한 호크아이의 모습에서 발찌를 착용한 점은 캡틴 아메리카 11호 사태 이후 앤트맨처럼 가택 구금 중인 상황이며 타노스가 핑거 스냅을 진행한 시점을 보여주었죠. 어벤져스 HQ에서 토니가 캡틴을 질책하는 장면에서는 어벤져스 에이즈 오브 울트론에서 캡틴이 말했던 "저도 함께 지는 거지" 라고 언급한 부분을 상기시키는 장면이죠. 또한 캡틴은 이전부터 바른말을 고집하는 영웅이었지만 기쁘고 감격스럽거나 분노로 감정이 격해질 때 욕을 하는 특징이 있으며 타노스를 잡으러 가자며 욕설을 섞는 부분에서 캡틴의 분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타노스를 잡으러 가기 위해 로켓의 우주선에 탑승한 멤버들에게 점프 전 자신의 우주선을 토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과도하게 점프를 시도했다 토를 한 베이비 그루트를 떠올리며 주의를 시킨 것입니다. 타노스와 마주한 어벤져스는 그를 결박한 상태에서 토르는 타노스의 머리를 치게 되고, 이때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 토르가 핑거 스냅을 한 타노스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이냐 라고 묻는 대사를 로켓이 그대로 인용해 토르에게 묻게 되고, 토르는 머리를 노렸어 라며 인피니티 워에서 타노스가 했던 "내 목을 쳤어야지" 라는 말을 시행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년이 흐른 뒤 심리치료를 위한 모임에서 스티브에게 상담을 받는 남자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와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감독인 조 루소입니다. 5년 사이 토니는 페퍼와 결혼해 자신의 딸 모건 스타크를 키우며 살아가고 있는데, 페퍼와 토니의 결혼은 스파이더맨 홈커밍의 후반부 갑작스러운 결혼 발표의 떡밥 회수이고, 그 둘 사이의 딸은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초반부 토니가 페퍼에게 아기가 생겼다라는 실제 같은 꿈 이야기의 떡밥 회수이죠. 토니가 마음을 바꾸고 어벤져스 HQ에 복귀해 캡틴에게 화해의 의미로 건네주는 원형 비브라늄 방패는 스파이더맨 홈커밍에서 토니가 제작한 캡틴의 프로토타입 쉴드로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벤져스 HQ 건물 앞에서 휴식 중인 스콧의 앞으로 슈퍼히어로 랜딩을 선보인 워머씨는 그에게 레귤러 사이즈 맨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캡틴 아메리카 11호 공항 전투 때 거대화한 앤트맨에게 당했던 것을 의식해 스콧을 놀리는 장면이죠. 다시 어벤져스 멤버를 모으기 위해 토르를 찾아간 헐크와 로켓은 뉴 아스가르드로 향하는데, 이 위치는 토르 라그나로크에서 오딘이 있던 노르웨이이며 추후 아스가르드가 파괴되고 오딘의 말에 따라 이 장소를 새로운 아스가르드 백성들의 보금자리로 삼게 됩니다. 토르의 집에는 코르그와 미에크가 함께 포트나이트를 즐기고 있는데, 여기서 루소 감독은 포트나이트의 팬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때문에 팬심으로 넣은 이스터에그이며 지난번 인피니티 워 개봉 시 포트나이트의 인피니티 건틀렛 모드가 있었는데 이번엔 엔드게임 모드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시간여행 장치를 개발하는 로켓에게 토니는 일부러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정말 헷갈려서인지 모르겠지만 라쳇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비디오 게임 라쳇 앤 클랭크에서 주인공 라쳇과 비슷한 점이 많기에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012년 뉴욕으로 간 토니는 어벤져스 타워에서 치타우 리셉터의 경로를 파악하고 창밖으로 뛰어내리며 슈트를 착용하는데, 이 장면은 어벤져스 1편에서 로키에게 던져져 추락하는 도중 마크 7 슈트 착용 장면을 오마주한 것입니다. 치타우 리셉터를 찾기 위해 캡틴은 승강기에 탑승하게 되는데, 여기서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의 명장면인 엘리베이터 전투 장면과 같은 구도에 긴장되는 연출이 오마주된 것이며, 캡틴이 그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 헤일 하이드라라고 속삭이는 모습은 원작 코믹스에서 충격적인 전개였던 한 부분인 캡틴 아메리카의 대사를 인용해 영화에 적용한 것입니다. 치타우 리셉터를 가지고 복귀하려는 캡틴과 마주한 2012년도의 캡틴이 대결하는 장면에서는 캡틴 아메리카 퍼스트 어벤져, 캡틴 아메리카 11호에서 나온 캡틴의 시그니처 대사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어를" 개그로 승화시킨 장면입니다. 다음은 모라그 행성에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오프닝이자 명장면이죠. 스타로드가 Come and Get Your Love 이라는 곡에 맞춰 춤을 추며 등장하는 모습을
노래를 듣지 않고 있는 남의 시선에서 바라봤을 때 어떻게 보일까를 생각하며 재미있게 오마주한 장면이 등장하죠. 테서렉트 획득을 실패한 토니가 캡틴과 함께 1970년 뉴저지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때 쉴드 기지 정문 앞으로 지나가는 차량에는 젊은 모습의 스탠리 할아버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캡틴은 피입자를 획득하기 위해 젊은 행크핀 박사에게 전화로 거짓된 긴급 상황을 만드는 장면에서 초대 앤트맨 헬멧을 찾아볼 수 있죠. 그곳에서 토니는 자신의 아버지 하워드 스타크를 만나게 되고, 그와 작별 인사를 하며 하워드 스타크의 집사 에드윈 자비스가 나오는데, 훗날 토니는 어릴 때 보던 집사 아저씨의 이름을 본떠 인공지능 자비스의 이름을 지어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벤져스 멤버 모두가 과거에서 인피니티 스톤을 가지고 오며 토니가 제작한 인피니티 건틀렛을 사용해 핑거 스냅으로 먼지가 된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데요. 이를 토대로 핑거 스냅은 우주의 모든 생명체의 절반을 소멸시키는 것만이 아닌 그저 사용자의 생각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의 후반부 아이언맨, 캡틴, 토르가 타노스와 전투를 벌이는데, 아이언맨 슈트 마크 85 등 부분 파츠에 토르가 번개를 보내 더욱 강력한 리펄서 빔을 사용해 공격하는 모습은 어벤져스 1편에서 토르가 아이언맨에게 번개 공격을 퍼부었다가 그 에너지를 충전해 더욱 강력하게 맞대응한 경험을 토대로 제작한 기술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르가 스톤브레이커를 회수하지만 타노스가 가로채 그의 가슴에 꽂으려는 모습은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 토르가 타노스의 가슴에 스톤브레이커를 꽂은 장면과 상반된 오마주이며, 위험에 처한 토르를 살리기 위해 어디선가 날라온 묠니르가 타노스를 공격하게 되고, 이때 묠니르를 사용한 자는 캡틴으로, 이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캡틴이 묠니르를 들었을 때 살짝 움직이는 모습으로 그 떡밥을 회수하게 된 것입니다. 타노스와 캡틴의 전투에 비브라늄 방패가 파손되는데,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토니의 환영 속에 보였던 캡틴의 방패가 파손된 것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핑거 스냅으로 살아 돌아온 영웅들이 대거 등장하며 그들의 전투 장면에도 숨겨진 전편에 대한 오마주들이 가득합니다. 먼저 모든 영웅이 모이며 캡틴이 외치는 대사 어벤져스 어셈블은 코믹스에서 어벤져스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캡틴의 명대사를 영화에 적용한 것입니다. 전투 장면 중 블랙 드워프 등으로 올라탄 드렉스가 칼질을 하는 장면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2에서 이 장면의 오마주이며, 총을 들고 블랙 오더들과 맞서는 로켓과 윈터 솔저의 투샷은 어벤져스 엔드게임에도 있었죠. 블랙 드워프의 공격 직전 아이언맨을 구해주는 스파이더맨의 장면도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의 초반부 장면과 같은 맥락의 신호입니다. 양자 터널을 찾기 위해 스콧이 리모컨으로 자동차 경적을 울리는데, 앤트맨과 와스프의 쿠키 영상에서 실수로 울린 경적이 중요한 요소임을 암시한 거고요. 인피니티 건틀렛을 지키기 위해 스파이더맨은 직살 모드를 선보이는데요. 이 장면은 스파이더맨 홈커밍에서 직살 모드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며 그에 대한 떡밥을 이번 작품에서 회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캡틴은 스파이더맨을 도와주기 위해 헤이 퀸즈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캡틴 아메리카 11호 공항 전투에서 그 둘이 서로의 출신지를 공개했기 때문에 캡틴이 스파이더맨을 퀸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마지막 장면 닥터 스트레인지가 손가락을 치켜들며 토니에게 사인을 보내죠. 이것은 닥터 스트레인지가 타임스톤을 통해 확인한 1400만 605개의 미래 중 승리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지금이라는 신호였습니다. 타노스가 I am inevitable 이라고 말하며 손가락을 튕기지만, 이미 인피니티 스톤은 아이언맨에게 옮겨간 상황이었고, 타노스의 I am 뭐뭐뭐와 같은 형식의 언어 유희로 I am Iron Man 이라고 외치며 핑거 스냅을 사용합니다. 이때 I am Iron Man 이라는 대사는 아이언맨 1편의 후반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애드립으로 탄생한 대사지만, 그로 인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시작될 수 있는 말이었으며,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끝으로 인피니티 사가의 시작과 끝을 장식하는 대사가 되었습니다. 토니가 사망하고 모든 영웅이 모인 자리에 토니에게 마음이 있다는 증거라고 문구가 적힌 아크 리액터를 강에 흘려보내는데, 이 아크 리액터는 아이언맨 1편에서 토니가 텐민즈 테러 조직에 잡혀있을 때 동굴에서 제작한 첫 번째 아크 리액터로 그가 무사히 구출되고 페퍼가 토니에게 기념품으로 만들어 선물한 것입니다. 토니의 경호원 해피는 그의 딸 모건에게 뭐가 먹고 싶은지 물어보는데, 여기서 치즈버거가 먹고 싶다고 하는 것은 아이언맨 1편에서 토니가 동굴에서 탈출하자마자 기자회견에 가는 도중 치즈버거를 찾습니다.
여기서 치즈버거는 토니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며 영화 외적으로 배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한때 마약으로 피폐한 삶을 살고 있을 때 그가 좋아하던 치즈버거를 먹었는데 너무나도 맛없음을 느끼고 자신의 몸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깨달아 마약을 끊을 결심을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치즈버거에 감사함을 느껴 아이언맨 1편에서도 치즈버거의 장면을 출연시켰고 이번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또 한 번 치즈버거를 언급하며 토니 스타크의 역할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후 토르는 뉴 아스가르드의 통치권을 발키리에게 넘기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 합류하는데 아스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라고 하며 개그 캐릭터가 된 토르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3에 출연할 가능성이 있음을 떡밥으로 남겨주었네요. 사건이 마무리된 뒤 캡틴은 과거로 돌아가 인피니티 스톤을 원래 자리에 가져다 놓습니다만 다시 현재의 시간으로 복귀하지 않고 패기가 살아있던 시절에 남는 것을 선택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기다렸다는 듯 현재의 늙은 모습으로 다시 그 자리에 나타나 팔콘에게 방패를 건네주며 2대 캡틴 아메리카의 자리를 물려줍니다. 원작에서도 팔콘이 2대 캡틴 아메리카로 활약하는 모습이 있어 코믹스의 내용을 적용한 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과거로 간 캡틴이 패기 카터와 춤을 추는 장면인데 이 장면은 캡틴 아메리카 퍼스트 어벤져 후반부 포격기와 함께 추락한 캡틴이 패기와의 데이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미련이 남아있음을 보여주었죠. 그렇지만 이번 작품에서 드디어 약속 떡밥을 회수하며 영화를 끝내게 됩니다. 다시 생각해도 정말 눈물나며 감동적인 마무리를 선사해준 어벤져스 엔드게임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영화를 N회차 이상으로 관람하며 그것도 도중에 까먹을까봐 노트에 필기까지 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오마주와 떡밥을 찾아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께 재미있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반드시 클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메밀묵돌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